안녕하세요, 아킨입니다. 오늘도 운서동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번하고 또 변화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예전에는 제가 콘크리트 면에 복합 방수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상태, 묵은 콘크리트가 쳐진 상태까지 제가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조경 공사가 시작된 건데요. 지금 이 지역이 미관 심의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옥상 조경에다가 엄청난 디자인 요소를 가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옥상에다가 많은 투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더 얌전하게 갈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심의 때 그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옥상 조경까지도 실제로 이제 조경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설계를 받아서 하게끔까지 이렇게 빠꾸를 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재심까지 또 받았던지라 이렇게 제대로 옥상 조경을 해서 지금 이런 빈 공간이 이제 하나도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경 박스들, 플랜트 박스들도 지금 단단져 가지고 언뜻 보면 여기가 뭐 수영장이나 온천같이, 온천의 탕같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높이가 다른 플랜트 박스고요. 그 사이에 이제 데크들이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옥상인데 이렇게 파고라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공간들 있죠,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크게 빈 공간들, 여기는 지금 잔디마당이 들어갈 거예요. 엄청나죠, 조경이.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구간들에 이렇게 조경석으로 다 이렇게 또 쌓아놓은 거고, 이런 테두리에도 이제 데크 또는 인조 화강석 바닥판들이 다 깔릴 예정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장마가 좀 시작돼가지고 외부 공사가 조금 스톱이 되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모든 조경 하부에는 물이 이제 흘러다녀서 물이 다 빠져야 되니까 이런 배수판을 이렇게 다 갖다 놓은 모습이고요. 이런 조경 박스와 박스 사이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공간들에는 이렇게 데크가 들어갈 거예요. 데크가 지금 깔리고 있는 거고, 녹방지를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 베이스 판을, 아연도 각관을 다 사용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중점을 여기에서 둔 것은 이 아연도 각관이 이 바닥판에 박히게 되면 앙카나 이런 걸로 고정을 보통은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혹시 방수층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틀을 그냥 이 묵은 콘크리트 위에 얹혀만 놓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얘가 힘줘서 들면은 이렇게 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닥판을 건드리지 않고, 워낙에 무거우니까 요 하중으로만 여기에 얹혀질 수 있게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데크 같은 경우에는 합성 데크를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방부목 같은 걸로 많이 처리를 하죠, 일반적인 방부목. 근데 요 합성 데크로 하게 되면은 뭐 여러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방부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피스 고정을 시킵니다. 피스 고정을 하고, 또 칠도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죠. 근데 이 합성 데크로 하게 되면 일단 피스 자국이 없어요. 피스 자국이 없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다 요 측면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요걸 딱 끼고,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해서 저기가 어려운데 요걸 딱 낀 다음에 요렇게 보면 여기에 사이에 피스가 박히죠. 요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피스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시공이 잘 되고, 요것도 뭐 이렇게 뒤집으면 방부목 무늬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예쁜 이 마루 널 느낌이 나는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된 걸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이런 조경 박스 안에는 지금 배수판 위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들 다 갖다 놓고 이제 흙 빠짐이 없게끔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옥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빈 바닥판이 없을 정도로 다 덮이게 됩니다. 저런 빈 공간들도 막 바닥판은 이제 화강석 바닥판이 들어갈 거고요. 테이블에 뭐 벤치에 여러 가지로 다 여기가 꾸며질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경석도 컬러가 얌전하고 차분하고, 또 이렇게 이 디테일 면 처리들이 예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런데 식물이 다 실제로 심어지고 나면 굉장히 이쁘고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는 함정이 있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계단실 내부에도 이렇게 화강석 바닥판 작업은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벌써 바닥 깔아 놓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건물이
많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벽체는 미장을 해서 면을 다 맞춰놓은 상태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다채무늬 도료나 이런 걸로 뿌려져서 마감이 될 것이고, 하부는 뭐 화강석으로 마무리가 다 될 거고요. 요런 이제 측면들에는 이제 몰탈로 해서 깔끔하게 이제 마감이 되겠죠.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돌 작업 중이라 난간을 임시로 좀 안전 난간을 해체해 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난간이 딱 붙어 가지고 위험 요소를 또 바로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이제 여기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실내에서는 거의 뭐 천정 같은 경우에 면에 이제 뿜칠 처리가 다 됐고, 그리고 이런 조명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열교환기, 환기시설 같은 거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캡까지 다 씌워진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천정형 냉난방기만 달게 되면은 거의 여기는 이제 다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노출형 천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스프링클러, 요게 지금 헤드 부분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헤드 부분인데 위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이라 그래가지고 천정 마감이 있으면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가 돼야 되고, 마감이 없으면 이제 위쪽을 향하는 상향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된다는 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저 복도와 근생 전용 시설을 가르는 이런 SSD 샤시들, 아직 유리는 당연히 설치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공용부 쪽으로 타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타일을 이런 에폭시 본드를 써가지고 이제 떡붙임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다 한쪽 벽면부터 붙여나가기 시작했고요.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사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복도를 봤을 때 이 복도면에 이제 다 시공이 될 건데, 너무 자잘하면은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큰 판을 써가지고 매지가 덜 들어가게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약간 베이지 톤이 돈다 그래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뭐 거의 비슷한 색이 잡히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화장실에서도 타일 작업을 잘 해주고 계신데,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톤이 약간 그레이 톤, 무채색 빛깔을 써가지고 약간 좀 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 타일 자체의 질감이 굉장히 좀 매트한 질감이라 그럴까요? 실제로 샘플을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아무리 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하면 될 것 같다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진짜 건축주분이 일일이 하나하나 샘플을 봐가면서 고르셔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복도 타일이나 이 화장실 타일 전부 다 일일이 설계자하고 건축주분께서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골랐는데, 아무튼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외관 디자인에 보면은 일단 커다랗게 세라믹 판넬 띠가 건물을 두 등분해 가지고 이렇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띠가 이렇게 외부에 지금 시공이 된 거죠. 이런 면이 그런 면이고, 여긴 그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인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이제 메꿔지겠죠. 단열재하고 마감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메꿔질 거고, 요런 큰 띠가 이제 지나가요. 근데 이런 모습을 밖에서 빨리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런 비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해체가 돼야지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안에서만 이렇게 항상 봐야 되고요. 유리도 이제 사실 이 비계가 또 해체돼야지 또 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공종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공종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이 현장 같은 경우엔 이 주변 여건상 또 이 유리를 낄 때 스카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또 그런 여부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런 유리를 낄 때 비계를 타서 비계 위에서 낄 건지 아니면 해체한 뒤에 낄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미리 계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1층, 비와서 이제 물이 조금 차 있긴 한데요, 이제 1층 진입구에서 메인 들어오면 여기가 메인 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고급감이 더 있어야 되니까 위층에는 이제 타일을 붙여놨지만, 여기는 이제 라임스톤, 실제로 30T짜리 돌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그 타일을 해놓은 거를 먼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지금 참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또 고민이 생겼다 그래야 될까요? 다시 여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1층에 보면은 위에는 세라믹 판넬이지만 1층 기둥이나 이런 수벽 같은 부분에는 사암 있죠? 돌, 약간 붉은빛을 띠는 돌이 들어가요. 그래서 돌에 대한 이렇게 하지를 짜는 겁니다. 보통 이제 돌은 그 콘크리트 옹벽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앵글이 있습니다. 이런 앵글을 앙카로 박아서 고정을 시켜 가지고 요 옆에서 보면 요 단면 있죠? 요 단면 T자 형태로 보이시죠? 요게 이제 돌을 딱 얹히는 홈인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요런 앵글에다가 바로 에폭시 본드를 써가지고 돌 공사를 했어요. 그 본드 힘만으로 이렇게 돌을 딱 붙이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게 T자 요 밑에다, 돌 밑에다 홈을 파가지고 얘를 박아 넣습니다. 그렇게 고정을 실제로 시켜야지 이게 좌우로 앞뒤로 이 돌이 움직이더라도 빠지질 않겠죠. 물론 그 에폭시만의 힘도 굉장히 강력하다고는 하는데 요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T자로 끝에가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핀을 박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핀을 딱 박아서 껴넣을 수 있게 여기가 뚫려 있어 가지고 그걸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런 이제 틀 각 파이프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고, 요거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앵글을, 요 니은자 앵글을 요런 하지에다가 용접을 보통 많이 하는데, 요건 이제 조립식이에요. 보면은 이제 여기다 요걸 끼게 되어 있습니다. 껴가지고 높이 조절이 이제 가능한 상태에서 얘를 딱 돌려서 채워버리면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돌을 하나씩 얹혀서 마감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요런 트러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파이프, 이런 것들도 많이 씁니다. 이제 사모레라고 하죠. 모래 시멘트 가루에다가 이렇게 시멘트 액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높이 잘 맞춰가지고 지금 이 바닥판 작업을 계단부터 해가지고 쭉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서동 현장을 둘러봤고요. 전반적으로 이 정도 진도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